자, 이제 윤석열 특활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단일화 있다가 있어요 끝에? 예? 끝에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 저기 얘기. 지지율 이야기할 때 제가 그거 할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당시를 전체 특활비로 계산을 해봤던 이거거든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김승호 의원의 자료인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가 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취임해서 끝날 때까지 다 계산해봤더니 총 147억 원이더라. 네. 근데 이걸 현금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어마어마하네. 저걸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남영열 씨한테 저거 하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뭘 하라고? 법인카드 니네 어떻게 썼냐니까. 예, 법인카드 우리는 어떻게- 특활비 147억에 대해서 예. 밝혀라 했는데 예. 그거 계속해서 자기는 다 의미 없고 이거 다 썼다. 그때 뭐 추미애 장관도 저거 내역을 대충이라도 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추미애 장관도 법무장관 시절에 네. 내라 근데 그때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네. 일단은 윤석열이 재임 기간 대금에 배정된 특활비가 약 147억. 그런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시 집행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연간 50억. 여기도 50억 클럽. 그리고 2020년 특활비 중에 65%를 윤석열이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썼느냐? 그 관련해 갖고 그 추미애 장관이 좀 내라 그랬지.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의 대금이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자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내지도 않았다. 국회 법사위도 대금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다가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한 사람, 네. 바로 이 장관의 말인데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검증 받은 거야. 다 검증됐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문제는 검증이 안 된 거죠. 윤석열이 140억이 넘는 돈들 중에 65%를 자기가 직권으로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영처가 전혀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정권 교체할 겁니까를 계속 물어봐야 돼. 네? 그래서 당시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 측근들한테는 뭐라 그럴까 특활비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자기하고 좀 친하지 않은 측근이 아닌 쪽에는 거의 특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되게 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썰에 의하면 대전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쪽에 그 자기 식구들이잖아. 대전이 전통적으로 거기다가 얼마씩 툭툭 주고 뭐 한동훈 쪽도 툭툭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이 그때 당시에 내역을 밝히라고 하니까 대충 그냥 어떤 식으로 얼마씩 분배했다라고만 나와 있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저게 이런 거에 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2019년에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중앙지검장으로 했다가 그때 이제 조국 장관을 나중에 치는 배경이 난 이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을 반대해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반대하면서 그때 나왔던 이런 게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 김건희 문제, 본부장 리스크, 본인 부인, 그다음 본인이 뭐 윤우진 사건 덮었다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지검장에서 영전 승진을 시키자. 서울고검장으로 보내놓고 1년 정도 간을 더 보자. 1년 정도 상황을 보고 이 지금 제보되고 있는 비리들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되면 그때 검찰총장 시킵시다. 예?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 되면서 또 청와대에다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앙지검에 데리고 있던 자기 특수부 측근들 이 친구들 다 대검에 부장검사 시켜야 대검 부장검사들은 검사장급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한동훈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죠. 이 사람들 다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0명 중에 특수부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수부가 일부장이 특수부장 가게 되면 예를 들어 반부패 부장이 특수부장 가게 되면 형사부장은 형사 출신 이렇게 가는데 전체적으로 특수부를 다 배치를 합니다. 임명을 해요. 그걸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면서 인사권을 거의 다 주거든요.
그래서 특수부가 들어가서 자기 측근들에게만 저 특활비가 다 쓰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식하면 돈 나눠주고 허지면 얼마씩 꽂아주고. 그때 돈 나눠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안태근 뭐 이런 사람들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제로요 이 정도 윤석열이 사실상 썼을 걸로 예상되는 돈이면 그럼 자기가 직권 사용 한 100억 정도는 네. 사실상 썼다는 거잖아요. 가깝게는 대충 계산해 보면 90억 좀 넘게. 아휴. 그러면 이게 영수증도 없어. 현찰로 썼어. 그게 대선 자금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아니 그때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거 2019년 11월에 대우 프로젝트라고 신동아의 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검찰총장이 2년 동안 딱 보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 무슨 그 사람이 제보까지 했더만 김건희 씨하고 통화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 조국 장관 대통령 되냐고 물어보라고 그분이 그 주역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서대원 씨. 예? 서대원 씨. 서대원 씨예요? 예. 그분이 그러면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3억 펀드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것을 조국 펀드, 정경심 펀드 하면서 그 펀드로 해서 돈 모아서 대선 자금 쓰려고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되면서부터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자신의 대선 레이스에 방해가 되는 조국을 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딱 봐갖고 살수건, 예?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키워갔던 거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특활비 147억으로 정치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내 얘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다른 방송에서 이 정도가 끝내요, 제가. 그나마 이제 새나니까 한 말씀 더 하는데 그때 조국을 목숨 걸고 천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지방 광역 선거 나간다 그러면서 껄떡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다음 문재인 정부 있으면서 또 내일 모레 3월 초 되면은 뭐 또 그 자치단체장 나간다 그러면서 현직 장관 그러는데 장관 그만둔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정신이 있어. 이 인간들 진짜 실명 공개해버릴까 보다. 유머. 김모. 유머로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유머가 뭐야. 어쨌든 근데 이 특활비 근데 남영이는 입 다물고 출연료 받는 거야? 예. 제가 대신 섭외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를 못하는 것 중에 뭐 변명거리가 뭐 수사 기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 못하는 게 있겠지만 검찰청 같은 경우는 수사 기밀이라고 해도 그건 그때 당시잖아요. 벌써 이거는 1년, 2년이 지난 거면은 그 수사가 끝났을 것이고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사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밝혀져야지 또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폐해는 서서히 없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유창희 이분 훌륭한데 좀 순진하시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사 기밀이 있잖아요. 그때 수사하면서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조국을 잡는 게 수사 기밀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공개 못하는 게 아닌가. 진짜 핵심은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마저도 그거 공개하는 걸 반대하고 있잖아. 그럼 자는 왜 반대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검찰 조직은 수사권 다 뺏긴다.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 조직 보전이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윤석열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은 구수, 여기는 오수. 지금 오늘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그 청와대 특활비까지 네. 공개하라는 것이 네. 지금 일정 부분. 아니 저거 법원의 판결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하라니까 항소해봤잖아요. 상태잖아요. 항소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아니 아직 결과 안 나왔고 이것도 이제 법원도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에 거기 그러니까 한편이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아니 게 연수원에서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뒹굴뒹굴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곧바로 청와대 특활비로 물타기 작전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막 나가고 있는. 네, 막 나가고 상태인데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부 반윤석열 검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소수인데다가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검찰들은 계속 선거에 개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검찰공화국에서 하고자 하는 게
없는 논두렁 시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시게 하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길을 가려고 그 하는 작태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분들 그 노무현 수사하는 분 거 찬성하는 분들 그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과 싫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 축제했다. 불법 부정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좀 불통을 했다. 인사에 너무 나이브하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등등의 정치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예. 청와대 수사했다 왜 반성을 해요? 오늘 돌렸어요? 예. 보복 수사 없다. 이제 그 사람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보복 수사가 아니라 시스템이 수사하는 거다. 그렇겠죠. 말장난하겠죠. 그러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중도층에 있는 우리 여기도 이제 정치 뭐예요? 이분들은 정치 천재가 아니라 정치 도매상들 많잖아요. 주위 분들이 내로남불 부동산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면요. 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서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서 감옥 눌래? 그럼 그분들이 멈칫해요. 근데 윤석열이 이 정도쯤 하면 감옥 놓았고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야 됩니다. 아니 논두렁 시계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이걸 왜 그래서 민주당 전략은 이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그냥 훅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만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열받네 진짜. 자 네이블 여기서도 막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특활비 자체가 이 시대 2022년에 어떤 사람이 국정원도요 사용 내역을 국회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수혜자들이 저는 검사들이라고 보는 게. 그럼요. 그래서 특활비라고 하지만 눈만 활동비. 네.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누구 한 사람 유죄면 안 되는 건 쉽잖아요. 우리가 조국 장관 내를 봤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만들어서 감옥에 남의 부인은 4년씩 보내는 놈이 자기 부인 장모 같은 경우는 수사도 못 받게 만들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수혜자들인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을 견제할 대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이런 차원에서는 이 특활비가 윤석열이나 검찰의 반응을 보면 윤석열 비리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해보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하시고.